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것은 이제 필요 없다고. 나이가 들었으니 그저 편하게 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와 가까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차분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부부의 가까움은 여전히 소중할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런 이 나이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이어지는 따뜻함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오랫동안 두 사람을 지켜주는 온기입니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멈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만 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에서 다르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몸에 맞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젊었을 때처럼 해야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벼운 손길 하나, 따뜻한 온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차분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7세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밤 저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아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해져서 함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은 강해야만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강해야만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움 속에 더 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의 행복은 무언가를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포옹, 따뜻한 손잡음 속에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까움은 여전히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맞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몸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짧은 말들이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까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몸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실수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순간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괜찮다고 느낄 때입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저는 72세의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 번 무리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오랫동안 피로가 이어졌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의 부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허리, 무릎,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 뒤에서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옆으로 누워 마주보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심장은 안정되며 감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작은 방법 하나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사이글사, 무릎 사이에 부드러운 베개를 두면 허리와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은 감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몸이 정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게 시작하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부의 가까움은 운동과도 비슷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근육과 관절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두르기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약 40도 정도의 물에 소금이나 생강 또는 간단한 재료를 더해 몇 분만 있어도 발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집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몸은 이완되며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짧은 시간만으로도 몸은 긴장해서 편안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 시간에 서로의 발을 가볍게 마사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잠시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심장도 한결 안정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가까움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두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바로 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약해질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빠른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복용하는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인 준비만큼이나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바로 술과 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부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는 그 변화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가 가까운 순간에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약을 스스로 끊는 선택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해진 것 같아서 약을 줄였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장은 보호를 잃게 되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임의로 보조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느낌을 위해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관리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안전은 감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도 아니고 위험한 약도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할까요? 밖에서 찾기보다 우리의 식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음식들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습관들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술 한 잔도 조용히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이나 위험한 방법 대신 왜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과 행복은 매일의 식사에서 시작된다고. 이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몸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청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선은 오메가3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몸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익숙한 음식이지만 몸을 가볍게 하고 식사 후에도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 여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굴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꾸준히 챙겨드린 이후 남편의 체력과 기운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이처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몸을 돌보는 것일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몸이 잘 돌봄을 받으면 모든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사의 시간과
몸이 회복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먹고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몸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몸이 가볍고 심장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사가 부담 없이 에너지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음식을 드시면서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배부르게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피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간단한 원칙은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심장도 편안해지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부드러운 차 한 잔으로, 드런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부담 없이 깨어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이 잘 관리되면 움직임도 더 중요해집니다. 식사만으로는 몸이 충분히 열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몇 분의 시간으로도 몸을 변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음식을 드시면서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배부르게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피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간단한 원칙은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심장도 편안해지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부드러운 차 한 잔으로, 드런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부담 없이 깨어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이 잘 관리되면 움직임도 더 중요해집니다. 식사만으로는 몸이 충분히 열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몇 분의 시간으로도 몸을 변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깨끗한 침구, 환기가 잘 되는 공간, 은은한 향기 하나만으로도 몸은 바로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납니다. 공간이 바뀌면 느낌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마에서 뒤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정돈하고 몸을 돌보면 감정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두 사람을 오래 이어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트런트, 마음의 연결입니다. 남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는 느낌입니다.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상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조용한 여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지나치지만 그 여운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고 몸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오래 함께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입니다. 오래 남는 것은 강한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상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조용한 여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여운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입니다. 이 나이에는 가까운 시간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바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함께 누워 계십시오. 남아있는 온기와 서서히 안정되는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조금만 천천히 해도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밤 잘 주무셨나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이 존중의 감정은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상대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나이는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사랑을 바꿉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한 함께할 이유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식사, 접촉, 배려,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예전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맞고 감정에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해 부드러운 포옹까지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맞고 감정에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That hand, 사랑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식사를 조절하고 가볍게 움직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매일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올바르게 꾸준히 반복될 때 만들어집니다. 70세 이후에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하고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면 채널 하나 사랑 60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건강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지켜가는 공간입니다. 항상 편안한 밤 되시고 난 사랑하는 분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